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 원유 가격이 최근 4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1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유가 100달러 시대였는데 이때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가 되는데요. 고유가 시대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와도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타결을 했죠. 이런 무역 갈등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유가 수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고 이 또한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가격은 공급이 줄어들면 올라가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요 글로벌 산유국들의 공급 차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되는 이란 제재입니다. 2차 제재, 이란 제재가 다가올수록 이란은 원유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데요. 또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이 이란 제재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계속되는 정정 불안, 이것 때문에 사실 글로벌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까지도 공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석유 수출기구 오펙 또한 추가 증산을 거부하면서 유가 상승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펙에 유가를 낮춰라라고 하락을 압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증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가 시대에 타격을 받는 업종은 이 기름을 원료로 쓰는 업종이겠죠. 이 수익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대표 업종은 항공주와 해운 업종입니다. 이 상공주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계는 유류비가 전체 영업비용 중에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대한항공을 예를 들어보면 유류 소비량이 1년에 3,300만 배럴입니다.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요. 유가가 배럴당 1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추가 비용으로 370억 원이 더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항공업종은 상반기를 좀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고유가에다가 환율 이슈까지 있었고 1, 2분기에 여행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눌렸었습니다. 거기다 뭐 아시겠지만 오너가 이슈가 연일 불거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았었는데요. 그러다 이번 연휴가 지난 후 3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유가 100달러 시대 개막이라는 외부 변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 항공사들은 유류비를 고객에 전가하는 유류 할증료 증가 여력은 있어서 이들 주가는 소형사들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LCC 같은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은 일본 노선이 아주 큰 비중인데 이 일본 노선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 부진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이 LCC들이 4분기와 또 내년에 IPO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IPO가 과연 잘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여부사는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최근에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오너 리스크에다가 LCC 주가들이 짓눌린 상황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내년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빨간불 켜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요. 이들의 경우 앞선 LCC 주들에 비해서 IPO를 할 때 밸류에이션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밖에 해운업계에도 유류비 상승이 부담입니다. 해운사들은 매출 원가 중에서 연료비 비중이 아주 뭐 첫 번째 제일 큰 건 아니지만 화물비와 용선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또 해운시장 여전히 선박 공급이 더 많죠. 이런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해운사보다 물건을 보내는 화주들이 운임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고유가 시대에 웃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 조선업체들인데요. 이 조선사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2010년대 초를 좀 돌이켜보겠습니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최근과 같이 100달러를 오르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30달러 선으로 떨어졌었던 2015년 전후로 발주가 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시피 줄어들면서 조선업도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고 주가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뭐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미국 쉐브론이 발주한 20억 달러 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개별적인 이슈는 별도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중공업 또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원유 수출이 주수입원인 중동 국가들은 이 저유가 때는 발전 설비와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의 발주를 줄이는데요.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또 이 밖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의외로 국내 중공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증권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자산운용사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최근에 중공업주 상승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도 있다라면서 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 중공업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중국 회사에 대한 발주를 줄이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기업의 혜택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한 기대감이긴 하지만 뭐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 좀 3분기 실적 시즌임에도 이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등의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맞춰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유가 기조에 따른 주가 반영만큼은 조금 뚜렷해 보이는 만큼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돌입됩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2조 원이고요. 외국계는 사실 이보다 더 낮습니다.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은 한 달 전보다 0.5%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 전망치대로라면 그래도 전년보다는 영업이익은 12%, 순이익은 17%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는 중국 국경절인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가 뜰 것이다, 화장품주, 면세점주 뜰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뭐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 보면 아시겠지만 뭐 신세계나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등 관련주들이 모두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는 중국계 언론이 한국에서 상해로 들어가는 특정 항공기 짐을 전수조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CLSA 외국계 증권사가 아모레퍼시픽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보고서가 발간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말하기로는요, 이 항공기 전수조사는 사실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이므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입국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또 최근에 면세점 매출 9월 말과 10월 초를 보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불안감 기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꺾인 투자 심리는 오늘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 속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전략 A+와 함께하셨고요. 내일도 장 마감은 저희 MTN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